네, 자 저희가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권충현 과장이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저희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난기류 구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권충현 과장은 이 시장에 대해서 요즘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그래요. 좀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확 떨어진다면 요거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해볼 텐데 그냥 어정쩡하게 좀 제자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좀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요즘 시장 어떤가요? 네, 뭐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뭐 한국 시장을 보고 굉장히 범피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난기류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요. 네. 굉장히 시장이 좀 지루한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일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약보합으로 좀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좀 플러스로 돌아서나 하더니 또 오후장 되면서 갑자기 또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또 특히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안개 속 시황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반대로 굉장히 좀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2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722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또다시 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지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강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의미 있게 많이 매수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탄력성을 유지할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소형주 추가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시장의 흐름에서 기존 대장주의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이런 쪽에서는 흐름이 어제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좀 오래 조정을 받았던 IT라든지 의류 쪽에서 좀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오면서 기존 대장주가 쉬면서 뭐 좀 체감 지수는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좀 진다고 봤을 때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좀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지수에 대한 어떤 좀 이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자유롭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하지만 뭐 지금이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만 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 중국의 MSCI 편입이 네. 보류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호재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시장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저는 뭐 MSCI 지수 중국 편입 결정이 뭐 어제 저녁에 좀 이 대본을 좀 쓰면서 예상을 좀 못했는데 어찌됐건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지수가 빠졌던 부분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수에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뿐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승을 유도할 만한 호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6월 중반까지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굉장히 좀 우려감을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외국과 기관에서 나와준다면은 2,050선을 좀 굉장히 좀 바닥으로 봤는데 이 지지선 또한 위협을 받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뭐 목요일에 금통위하고 정부 금통위가 좀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다만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의 흐름도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좀 뭐 완전히 얼어붙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동네 가게만 가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부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를 기다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후 조정이 만약에 이번 조정이
나온 후에 만약에 상승 추세를 그린다면 좀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시장 예상은 어쨌든 뭐 지금 메르스의 어떤 여파가 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최근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악재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그러면 이제 시장의 악재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좀 떨고 나가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투자의 어떤 포인트가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악재들. 일단 지금 그리스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자체적으로 지금 지금 수정안을 또 냈다, 뭐 계획안을 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그리스 쪽부터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그리스 국채만기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유럽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그렉시트가 정말 우려했던 대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는 뭐 한 5년 정도 준비를 이미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쿠션이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폴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부분적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채권단과 합의가 잘 도출이 된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이슈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 좀 상환해야 될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 나갈지 아니면 이걸 좀 미룰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과정만 좀 잘 넘어간다면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대외 불확실성에는 말씀하셨던 이 그리스를 포함해서 대표적인 또 9월 금리 인상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뭐 어제도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뭐 상승 반전을 노리다가 또 다시 하락하다가 굉장히 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 초기에는 파급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뭐 한 4년, 3, 4년 정도 미국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것을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기 문제를 본다면은 본격적인 경기 팽창기에 좀 들어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팽창기의 트리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좀 팽창한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질적인 경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뿐이지 뭐 인상 폭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좀 빠르게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좀 연속적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파급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한국의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다른 양상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가 지금 거기가 저희 난기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이슈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대인데 국내 이슈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15일이죠. 가격 제한폭이 확대 시행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시장을 악재로 받아들일지 호재로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은가 네. 싶습니다. 일단은 뭐 모르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뭐 매수도 안 하고요. 오히려 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뭐 한 일주일이라도 좀 피하고 가보자 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신용금액이 굉장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신용금액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신용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 그동안 항상 악재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런 물량들이 쏟아진다면 어떡하나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로 매물의 출액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일단은 신용 물량을 들고 있는 분들이 신용 물량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주식을 샀을 때 주식 매수량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이 물량을 지키기 위해서 신용 물량을 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용 비율이 좀 높은 종목군에서 오히려 상승률이 좀 크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좀 적응기가 지난 다음에 크게 무리 없이 자리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증시 또한 좀 선진국화가 되면서 좀 똑똑한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 상한가 30% 확대,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좀 똑똑해지고 좀 좋아지는 방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제한폭 확대,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여러 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투자 기관에서는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하자, 현금 확보를 하자,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좀 몸을 움츠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조심하고 가자, 이런 부분인데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좀 적응기를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투자자들도 적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무리 없이 뭐랄까요, 지금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그 전까지가 한번 이제 어떤 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의 좀 변동폭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스 우려 그리고 가격 상한제 확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이 같은 이슈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난기류를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탄탄한 우리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내 이슈의 여러 가지 이슈들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